예, 수업하겠습니다. 좀 참으시고요. 자, 이제 복대리 봅니다. 5페이지에 복대리. 복대리는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 봐요.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몇 줄 안 되죠? 자, 첫 번째. 복대리 하면 그리면 요것만 생각해봐요. 본인, 대리인, 요자가 선임 한자가 누구예요? 복, 대리 요리됩니다. 요렇게. 요거, 첫 번째. 누가?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에요. 그걸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 이름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그리고 이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다. 본인 이름을 해야 된다.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봐요. 요 대리가 임의인가 법정인가 따라서 뭐가 다르다? 복대리 선임권한이 달라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만일에 대리가 임의라면 법정이라면, 임의라면 원칙 복대리 선임 못합니다. 법정이라면 언제나 선임합니다. 그래, 책임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시 뭐라고요? 언제나 선임하고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져요. 근데 임의대리는 예외적으로 본인 승낙, 누구 승낙? 부득이. 법정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부득이. 요렇게 하게 되면 봐요.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바뀝니다. 요거. 그리고 복대리가 마지막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도. 복대리가 표현대리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해봐요. 요 임의면 원칙은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된다. 법정대리라면 부모라면 언제나 선임한다. 책임도 크다. 임의든 법정이든 임의는 승낙이나 부득이고 법정은 부득이야. 부득이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때는 무과실이 어디로 간다?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 자, 답은 그 2번이니까 됐고, 자, 이제 묶은대리로 갑니다. 딱 글자 요거 딱 해야 돼요. 하나, 둘, 요거 3개. 하고 요거 여기까지. 여기 좀 잘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 딱 적어요. 자, 6페이지 맨 위에 1번. 묶은대리 행위는 추인, 하살표, 유효. 자, 이제 봐요. 자, 칠판. 묶은대리 하면 7번 봐요. 본인이 갑인데 대리권 없는 묶은 대리인이 본인 토지를 상대방과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묶은 대리라는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본인에게 효과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면 뭐하는데?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상대방 할 수 있는 2개 뭐고? 오래 학대갈 생각 하지 말아요. 상대방 할 수 있는 거 뭐고? 최고권은 좋다. 하나 더. 철회. 와, 합격이다. 요 4가지를 먼저 공부하면 됩니다. 그 딱 협의에 묶은 대로 하면 본인, 추인 거절, 상대방 최고 철회. 최고인지 뭐 철회인지 취소 이래 싸면 그만 올해 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시험도 이게 딱 문제 보는 순간 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야지 생각하면 그 답 자기 문제 아니라도. 근데 문제는 뭐 40문제 중에서 우리는 봐요. 30문제를 포기하고 10문제를 포기하고 30문제 중에서 어떻게 해라? 22개를 맞추는 거야. 8개도 틀리는 거야. 10문제를 아예 포기하고 30개 풀어. 그 중에서 28개, 24개 맞고 8개 틀려 그냥. 그럼 30개잖아. 요거 여기서 2개를 잘 좀 신을 받아서 그럼 24개 60점이야. 절묘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거 모르는 거
30% 나와도, 아니, 뭐, 찍으니까 40% 몰라도 돼, 지금. 무슨 말 아시겠어요? 40종이 가령이니까. 30개 풀어. 그 중에 22개만 맞춰. 8개 틀려. 그리고 10개 중에서 신이시여 해가지고 딱 잘 찍어갖고 2개만 맞춰. 그럼 60점. 이해되죠? 저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몰라도 된대도 10개 아예 제껴요 그냥. 그리고 10개 찍은 데서 2개만 맞추라고 하루 계속 빌어 시험 칠 때까지. 그럼 합격합니다. 누구나 모른대도 대부분 수험생은 합격률은 몇 프로고 대부분 수험생은 공부가 안 돼 있대도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 문제다? 시험 때까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하면서 시험 때까지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 이 차이야 합격은. 누구나 모르는데도 이걸 누가 알아. 참네. 우리가 직업이니까 일을 하지 이 직업 안 하면 또 몰라. 우리도 공부 이런 거 오래되면 또 모릅니다. 선생들도 자기가 안 하고 이러면 가물가물해요. 똑같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이래 되지. 이거 안 해보라 나도 무슨 소리고. 추인이라고? 추인이 어디 떨어서 이런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쭉 여기 8개, 9개 있어요. 요걸 그 밑에 그림 가지고 봐요. 아니 문제 가지고 어른 대리권 없이 줄 거. 그 문제도 아니고 어른 있잖아. 박스 밑에 대리권 없다가 뭐야? 그리고 옆에 줄 거 대리하여. 갑을 대리하여를 적어. 현명. 대리권 없다가 나와야 되고 본인을 대리하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된다. 협의문건 대리. 2개 뭐 찾는다고? 대리권 없이 대리하여. 요거 찾아야 돼. 또는 대리하여는 어떻게 나와? 대리하여를 본인 이름으로 이리 나와도 대리행위야. 대리 현명이야. 본인 갑의 이름으로 여기 거기도 뭐라고? 현명이잖아. 대리행위 본인 이름으로 이다. 본인 이함을 표시 여기 뭐야? 현명조회 같단 말이잖아. 거기에 있어 이 문제 성립한다. 그럼 7번 봐요. 본인의 갑이고 무권대리는 어리고 상대방이 병이네. 그 본인 토지를 어떻게 넣어? 소유 부동산을 토지를 매매일점이게요. 이거 똑같은 이 문제. 그럼 공부는 요거야. 추인, 추인거절, 최고, 철회 요거 하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무권대리인이 책임집니다. 크게 나누면 이 2가지야. 다시 뭐라고요? 본인, 추인, 추인거절, 최고, 철회.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무권대리인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책임집니다. 크게 2개다. 자 그러면 1번 이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없다 적어라.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일단 효력이 없는 거야. 무권대리 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왜? 유동적 무효래도 무효가 효력이 없는 거잖아. 일단 본인에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이. 근데 본인은 원하면 안 된다고? 추인은 인정해 주는 거야. 거절은 안 하는 거고. 참고로 상대방 병 최고가 뭐야? 본인에게 독촉하는 게 최고다. 철회는 상대방이 없던 걸 하는 거야. 그 용어는 좀 기억하시고. 자, 2번째 봐요. 갑은 읽어봐요. 추인 줄 거라. 병의 상대방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없이도 추인해. 왜 그렇지? 추인이 단독행위 적어라. 추인이 상대방 없는 돈당이잖아. 첫 시간에 배웠잖아. 단독행위는 뭐 하는 거야? 상대방 동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생기는 걸 했잖아. 그게 여기에 나오네. 이야, 신통하다. 배우기는 어디 배웠지만, 첫 시간 배웠지만, 단독이 상추 먹고 할 때 추잖아. 그럼 7번 봐요. 요거, 최고권 단독행위 아니야. 철회권. 동철 한번 해봐라. 요거 없지? 철회는 있잖아. 요 2개가 뭐라고? 일방적. 추인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3번에 갑이 일부만 추인 줄 거라. 그러면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야. 전체를 해야지. 원래 추인은 전체 하게 되면 동의 안 받아도 돼. 근데 일부 추인할 때는 생각을 해봐요. 토지 건물을 팔았는데 하나만 추인한답니다. 건물이든 토지든. 그때는 상대방 동의 필요하지만 글자는 필요 없어요. 4번 읽어봐요. 누구한테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자, 병도 되고 을도 되고 다 돼. 하나 더 적으면 전덕자 적어봐. 병이 정에게 팔면 누구에게도? 정에게도 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을되고 그 상대방 병되고 전덕자까지 정까지 된다. 자, 5번 읽어봐요.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개혁은 되지만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추인은 소급 확정 유효죠. 효과를 적어요. 거절은 확정 무효죠. 효과 적습니다. 최고는 본인이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이니까 확정 무효가 되는 거야. 철회도 확정 뭐야? 무효. 여기 효과입니다. 글자.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무효 쪽이야. 그리고 요 두 가지. 철회 후에는 뭐 하지 못하고 추인 못하고 추인은 철회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거야. 다시 추인 후에는 철회 안 되고 철회 후에는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주민이 있는 거야. 자, 6번 읽어봐요. 본인이 알면서도 뭐 했다? 방치했다. 추인이 아니야. 아니다. 다시 본인이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 추인을 안 본다. 7번 읽어봐요. 그래서 7번 요거죠. 상대방 할 수 있는 거. 자, 최고는 선의도 되고 악의도 되고 철회는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봐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고 철회는 상대방이 이 무권대리를 모르겠다면 선의 둘 다 돼. 알고 해도 최고만 되고 철회는 안 돼. 어떻게 온다? 최악. 8번 추인 거절로 보고 했고 9번 철회 후에는 추인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요거 7번 철회 후에는 추인 안 되죠? 반대로 추인 후에는 철회도 안 된다. 같은 말. 10번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병에게 계양에 손해배상. 맞아요. 상대방 선택. 여기 요게 7번. 여기 이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진다는 거야. 다시 누가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책임질 때 누구 선택해?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집니다. 맞아요. 병의 선택. 11번 읽어봐요. 그렇죠. 7번 이겁니다. 이제 갑이 죽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누가 누구를? 을이란 무권대리인이 본인 갑을 상속받은 거야. 그러면 추인도 받고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아요. 다시 뭐도 받고 뭐도 받는다? 추인도 받고 추인 거절을 상속받는데 뭐 행사해서는 안 된다? 거절권 행사는 신의 측 위반 안 된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읽어봐요. 미성년자 줄 거 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까 몇 번과 몇 번인가 하면 10번과 12번이 책임지는 거야. 7번 봐요. 자, 책임질 때 아까 누가 선택했어? 상대방 선택하고 그때는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무슨 자라고? 행위 능력자. 또 하나 더 적어.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때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 무과실 책임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왜?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 그리고 무슨 책임진다고? 무과실이 뭐예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올 거는 거의 다 적었어. 그러니까 그거 딱 거의 답니다. 선의하기까지 해서 그 문제만 달달달 해야 12개는. 이리 꽈도 알고 저리 꽈도 알아야 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꾸 해도 안 되잖아.
언제까지 안 돼? 실력을 쌓기까지는 여러분 안 돼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점수는 안 올라가고 막. 그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꼭 쨍하고 햇빛 뜰 날처럼 옵니다. 공부는. 공부는 진짜 안 속여요. 이런 말이 있잖아. 공부해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공부 안 하고는 학교 갈 수가 없다. 그 말 외우는데도 한참 걸린다. 그 정도로 공부는 성실하고 안 속인데도. 공부해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공부 안 하고는 합격 못해. 모든 시험 요즘 아무리 시험도. 오늘 손해평 가서 1차 시험 쳤는데 1차 합격률이 한 60%가 넘어요. 그래도 떨어진 사람이 있대도. 당연히 떨어지죠. 오늘 공부 안 하고 가면. 중개사는 합격률은 몇 프로입니까? 그거는 많이 나왔을 때 그렇고 얘는 평균 15% 그래요, 여러분. 그전 거 따지면. 근래 좀 많아서 그렇지. 중개사가 어려워요. 중개사가 어려워요. 그 당연히 중개사 자격증이 레벨도 하면서 자꾸 물어서. 주택관리사 할래요? 중개사 할래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나이 들면 취직도 안 됩니다. 젊었을 때 되지. 나이 들면 그것도 못해요. 그거는 이제 성격이라 기타 뭐 이제 중개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있어. 우리 수강생도 1회 합격생 순덕이라고 이름도 정순덕입니다. 진짜입니다. 명함이고. 합격사 하더만 성격이 안 맞다고 그 주택관리사가 또 쓰고 있대. 주택관리사도 바로 자기 본데 그것도 막 그 업종에 있어야 돼. 뭐 자기가 전기과장 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또 뭐 또 다른 자격증 따야 돼. 여자라도 하려면. 자, 그래요. 그 11개. 자, 표현대로 갑니다. 자, 1번.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없다고 맞다. 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박자 찾았어요? 두 번째. 그럼 표현대리는 수요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표현대리 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요 표시 옆으로 적을까? 없으면 우측으로. 자, 7번. 수요 표시 요 옆에 권한 넘은 소멸 후. 다시 뭐라고? 권한 넘은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세 가지가 있대도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 넘은 소멸 후. 적었어요? 모나를 지금 목전도 안 해. 적어줄게, 그러면. 참. 뭐라고? 권한 넘은. 그리고 소멸 후 표현대리. 수요 표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대도 이거 따라 못 적으신 분은 지금부터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수요 표시는 임의만 되고 법정한데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뭐도 되고 뭐도 돼.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되잖아. 그래서 적어놓은 거야. 요 놈이 유명한 거야, 수요 표시가. 시험은 권한 넘은 게 더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이 뭔가 하면 어렵습니다. 7번 봐요.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 거야. 갑이고 어리고 병이라자. 상대방이 병이야. 그러면 표현대리 직접 요 놈이 주장하지 요 놈이 사서 요청. 자,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자는 병인데 그 자로부터 요 놈이 또 취득한 거야. 요 놈이. 그럼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누구를 말한다?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요 놈을 말하지 병을 말하지 이 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거기 요거다. 다시 읽어봐요. 직접 상대방이 요 놈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 돼? 상대방 요 놈이 선의이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요 놈이 돼서는 안 돼. 성경에는 왜?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이자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지 않으면 왜? 현명 없으면 이건 무권대리가 안 되는 거야. 표현대리도 안 되고 협의 무권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대리 권한 없이 다음에 뭐 아까 줄 것어? 대리하여 줄 거잖아. 그 대리하여가 뭐라고 아까?
아까 그 어른 있잖아. 대리 하열가 뭐라고? 현명. 현명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표현되는 과실상계 범죄 적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해도 안 된다.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1번 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7번 봐요. 지금 수요 표시는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 안 되는데 권한 넘은 소매로는 뭐도 되고 뭐도 돼? 이미 법정 뭐도 되잖아. 이 법정 대리 나왔네. 권한 넘은 나왔네. 된다고 돼야지. 자, 2번 읽어봐요.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됩니다. 없다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리권 줄 거 3번에 공법 행위 적어. 공법. 등기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우리 개인이 어디에 신게? 그게 공법. 공법 행위는 것은 개인이 국가기관에 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 누구에게? 개인이 국가기관. 그게 뭐라고? 공법. 그게 공법이다. 공법행위인데 그 다음에 쭉 가서 사법상 법률행위 줄 거. 사법. 그 사법상 법률행위가 뭔가 하면 저거 대물변제. 대신 물건 변제 갚는 데 쓴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이해돼요? 본인은 뭐 줬어? 등기하라고 대리인에게 줬는데 그 대리인이 어디에 사용했어? 대신 물건 갚는 데 그 등기서를 쓴 거야. 그래도 표현대리 성립한다. 이유가 뭐라고? 기본 대리권과 권한 넘은 것은 동종, 동지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동종, 동지를 필요가 없다. 뭐라 적어라? 동종, 동지를 필요가 없다. 자, 하나만 더. 4번 읽어봐요. 뭐가 소매류? 그럼 요 관계 또 한번 설명해 볼까요? 7번 봐요. 순서대로 수요 표시, 권한 넘은 소매류가 있잖아. 자, 이래 됩니다. 요놈과 요놈이 같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야? 소멸 후에도 권한 넘은 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권한 넘은 걸 합니다. 다시 수요 표시가 있고 뭐가 있어? 권한 넘은 소멸 후가 있잖아. 요 두 개가 돼도 뭐라고? 권한 넘은 걸로. 위에 두 개. 수요 표시와 권한 넘어도 권한 넘은 걸로 갑니다. 안 적겠지만 다시 뭐라고? 수요 표시와 뭐 돼도 권한을 넘어도 어떻게 간다? 권한 넘은 걸로 간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표현대리까지 꼭 한번 숙지. 자, 우측에 무효 취소 해제 봅니다.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어디로 가자? 무효 취소. 자, 취소는 약정이 없고 박스에 법정만 있는데 네 가지가 뭐야? 제, 착, 사, 강. 취소 사유 네 가지는 이제 모르는 사람 없겠지. 제가 뭐야? 제한 능력자 3명,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시 뭐라고? 피성년, 피한정. 자, 해제는 약정도 되고 법정도 되죠? 그 채무불행이 뭐야?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잖아. 그럼 하나만 적어봐. 취소는 계약 당시. 계약 당시 적고, 해제는 계약 후 적어. 취소는 언제 한다고? 그 사유가 계약 당시에 있는 거라도. 근데 해제는 계약 후야. 그래서 계약 후에 돈을 안 준다, 뭐 등기서를 안 준다 이런 거잖아. 그게 채무불행이야. 근데 취소는 언제 했어? 계약할 당시에 제착 상황이 있는 거야. 계약 당시 미성자인 거야. 요래 돼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무효. 그 쭉 읽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부 무효가 있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옵니까? 종류에. 그거는 이제 이해돼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는 그 이외에, 상대적 무효는 비통되어 있잖아. 그리고 3번 효과, 이행 전이면. 그런데 이행 후면 부당히 발생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다 뭐다? 반사, 청구만한다 되어 있잖아. 아까 배웠던 게 다 있는 거야, 지금.
앞에서 배워. 그래서 무효는 공부할 게 없어. 앞에서 그거 해놓으면. 그런데 4번 무행의 주인. 강행복귀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쭉 적어서 절대적 무효라고 적어봐. 가로 1번이 뭐라고?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아까 사회질서 위반, 강행복귀 위반 다 안 되고 불공정 안 된다 한 거야. 하지만 2번 새로운 법률이 되고 소급 안 하고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 그 상대적 무효라고 적어. 무슨 무효? 상대적. 그래서 비통에만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는 거야. 비통에만. 다시 뭐라고요? 비통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7번 봐요. 비통이 무슨 무효라고? 상대적. 그 얘는 절대적. 요거 추인 어디 하면 된다? 비통. 요거는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 반환 청구는 되는데 어느 것마다는 안 된다? 반사. 반사의 질서만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렇게 딱 안겨놔야 돼요.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했던 걸 제가 적은데 불과한 거야. 또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적으면 적으시고. 다시 무행이 추인, 추인은 즉 무행이 추인을 말하는 거야. 다 지금 무효하고 있잖아, 다이들이.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비통, 그 이외에는 다 절대적 무효. 추인도 상대만 되고 절대적 안 되고 반환 청구는 이행하고 나서 어느 것만 안 돼? 반사만 안 되고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 부정. 그 이외에는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 잡아야 돼. 이것만 지금 적은기 잡혀도 내가 볼 때 뭐 40점에서 이제 점프할 수 있어. 바로 60점 갈 수도 있어. 그날이 발이 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답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토지거래. 그거 어렵습니다. 토지거래 판례 봐요. 자, 7번 봐요. 토지거래 무슨 구역인데? 허가 구역인데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봐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야 무효가 아니야? 무효야. 근데 협력 의무는 있어. 협력해서. 그래서 무효니까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약상 효력이 없다. 다시 뭐가 없다고? 계약상 효력이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두 가지. 해약금 해제됩니다. 요 해약금 해제가 뭔가 하면 더 적으면 해약금 해제가 뭐 하는 거야? 자, 교부자는 뭐 하는 거야? 포기하고 끝내는 거야. 수령자는 2배 주고 끝내는 게 배액. 요렇게 해서 끝내는 게 뭐라고? 해약금 해제입니다. 요 해약금 해제. 그럼 대부분 계약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매수인이 주잖아.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만 허가받지 않아도 하더라도 매수인은 포기하고 끝낸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매도인은 1,000만 원보다 얼마 주고? 2배 주고 끝내는 게 이거야. 그게 해약금 해제고. 그리고 허가구역에서 무효지만 무효나 취소 조정할 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계약했어. 사기가 무슨 사유야? 재착사강 취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협력 의무 있는데 요걸 불이행 위반하면 소구가 소송구해도 되고 손배까지 되는데 뭘 할 수 없다? 해제 사유는 안 된다. 왜? 저 협력 의무는 부수적이다. 무수적 의무다.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무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 사유가 안 되는 걸 보는 거야. 우리 판례가. 다시 뭐라고? 주된 채무가 아니고 무슨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 사유가 안 된다 보는 거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하든지 소송구해라. 협력 안 하면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계약금도 여러분 유동적 무효 상태는 반환 못합니다. 왜? 계약상여력이 없다 했잖아. 계약금 달라. 대부분 여러분 토지거래든 뭐든 간에 계약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계약금 달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단 어떨 때 가능하다? 확정무효. 요거 확정무효 되는 4가지가 있고 유효가 되는 3가지가 있어. 유효가 되면 그 계약대로 가면 돼. 그럼 봐요. 허가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유효니까 계약대로 매매계약 뭐 1000평에 100만원씩 해갖고 뭐 2억 했다면 2억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정이 해제돼도 확정유효. 다시 지정 안 해도 확정유효. 다시 확정유효 3가지 뭐라고? 허가받았네. 지정을 해제했네. 다시 지정을 안 했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확정무효가 되는 거 허가 못 받았어. 반대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배자잠탈 적어. 처음부터 배자잠탈은 적어. 원주민 명의로 산 거예요. 원주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에 1년 동안 전 세대가 주민등록이 신고가 돼 있어. 1년 전부터.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누구 명의로 사는 거야? 그 원주민 서로 이제 이 명의 신탁이 되겠지. 법상 또 따지면. 그 원주민 명의로 산 거는 확정무효인 거예요. 그냥. 왜? 처음부터 허가 안 받겠다는 걸 꼬로만 신부한 거야. 자, 두 번째. 쌍방에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했어. 뭐라고? 이 쌍방은 누구야? 매도와 매수가 허가받지 말자. 합의해도 무효가 되고. 마지막. 정지 조건이 성취야 불성취야? 불성취. 조건은 여러분 정지 조건은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나온다. 조건. 조건은 우리를 7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네. 몇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다? 7페이지에서 조건기한 기다리고 있잖아. 우측에 있잖아. 거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시 봐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겨. 학교 가면 아파트 줄게가 정지 조건이야. 근데 조건이 불성취됐어. 그러면 성취 안 됐잖아. 무효로 확정돼. 그래서 무효되는 4가지가 있고 유효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협력 의무하고 계약상 의무는 동시가 아니야. 협력해달라, 돈 줘달라. 이 매매대금이겠지? 아닙니다. 동시. 그리고 자, 허가에서 이 하나 더 적으면 협력을 허가에 그럼 토지가 허가에서 허가를 받았어. 허가구에서 허가받은 기 우리가 아까 여봐 여러분 해약금 해제를 좀 더 설명하면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 주고 끝내잖아. 언제까지? 일방이 마기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허가받은 게 이행 착수를 봐, 안 봐? 허가받았다 그러면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나온다요. 계약 어디 갔나요? 해약금 해제 여기 나온다. 자, 7, 8도 어렵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것만 얘기해봐라. 생긴다 안 생긴다? 힌트. 유동적 무효다. 안 생겨. 그래서 가처분이 안 돼. 그런데 협력 의무는 있어 없어? 있잖아. 그 허가 신청 절차 청구를 생기니까 가처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처분 글자가 나오면 그 권리가 발생하면 할 수 있고 발생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했잖아. 그래서 되는 거고 절차 허가 절차 청구는 돼.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는 없어. 가처분 안 돼. 이 정도에서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 많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건 내가 볼 때 집에 가서 오늘 안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1번 읽어봐요.
저 요겁니다. 요거. 없다가 맞다. 왜? 계약상 효력이 없잖아. 2번 강박. 그럼 강박은 무효 취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가 있다. 강박이 취소 사유잖아. 넘겨요. 3번 읽어봐요. 그렇죠? 이거잖아 봐요. 다른 계약성 의무하고 협력 의무는 동시에 안 해냈잖아. 협력이 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 안 주고도 야 빨리 해라 이라자 저라자 할 수 있는 거야. 자 4번도 어렵죠? 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계약 해제 통지 줄 거.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 계약금을 줬겠지. 그 계약금 상대금을 청구금을 하여 토지를 가압류 줄 거. 마지막에 확정 무효로 될 수 있다가 오늘 7번 봐요. 확정 무효가 되는 게 불허가. 처음부터 배제장탈은 원주민이 적었고 허가받지 않기로 쌍방의 합의 그리고 정지조건 불성취야. 넷 중에 그 지문이 그 4번이 어디 속할까? 넷 중에다. 컨닝해도 된다. 용현아 넷 중에 어디 속하노? 확정 무효까지 맞아. 그렇죠. 쌍방이 허가받지 않는 거야. 봐요. 매도인이 계약 해제 통지했잖아. 그럼 매도인이 해제 통지한다는 것은 계약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 했어?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그 상당금을 가압류했잖아. 알았다 그러면 끝내자. 그 말인 거야. 거기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한 합의야. 판례는 그리 봅니다. 글자를 그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이 새끼들이 그거 안 적고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돌아버리지. 그걸 누가 알겠노? 설명 안 될 거는. 설명해도 모르는데. 또잉아 이해 좀 되나? 허가 조금 되나? 조금 되가 안 된다. 확실해야 된다.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젊을 때는 잠 많이 안 자도 개운하잖아. 그 연세가 되신 분은 수면 빨리 안 자면 큰일 납니다. 괜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좀 푹 자요. 내일 아침 10시 가까이 돼서 와요. 그냥 푹 자고. 그래야지 또 아침에 새벽부터 와갖고 막 이러면 안 돼. 젊으신 분은 그만 오늘 자지 말고 공부해라. 집에 가서 칼을 한번 갈아라. 막. 오늘 한 거 오늘 다 보자 하고 막 한 수반 시간만큼 공부해봐라. 그러면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공부할 때는. 야 오늘 요거는 내가 알고 가자. 자 취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허가구역 요 판례가 상당히 어려운 판례. 생각해봐. 여기 몇 개인 또 설명하고 이러니까 이게 여기만 또 15개야 이래 솔직히. 15개 누가 이러니까 쿠샵도 15개 못 하는데.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는 걸 2달 만에 조지고 이러는 게 죽는 거야 우리는. 자 취소 갑니다. 자 7번 봐요. 취소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기 강박이나 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취소 문제가 나오면 아까도 문제 나왔잖아요. 아까 문제는 그 갑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매매했다 이런 나왔잖아. 을은 다시 변경에 넘기다 이런 나와서 아까 문제는 오늘 빼버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러면 갑이 계약은 하긴 했는데 상대로부터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재착사강이 무슨 사유야? 요 계약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사유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했어. 그럼 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럼 한 달 전이면 오늘이 5월 10일 했어. 5월 10일까지는 기분 좋지. 이제 6월 10일이다. 7월 들어가고 8월 들어가면 막 내일 모레 시험같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참 우리를 안 기다려줘요. 끔뻑하면 갑니다. 2달. 미쳐.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 유효입니다. 취소 사유는 일단은 뭐라고? 유효.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 취소를 합니다. 뭐 한다고? 취소하게 되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일단은 유효야. 그게 뭘로 가? 무효로 가죠? 그럼 소급합니다. 다시 이게 무슨 유효? 취소 사유는 유효는 유효인데 유동. 왜? 취소하면 무효로 가잖아. 유효가 무효로 가면 뭐 해야 돼? 앞뒤가 반대면 소급한다. 다시 유효가 유효로 간다. 저처럼 무효로 간다. 이 무효가 유효로 간다. 무효가 무효다. 반대가 뭐야? 여기지 요거? 여기 요거잖아. 요 두 가지는 뭐하고? 소급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같은 걸로 가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앞뒤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단은 유효구나를 알아야 되지. 그래야 반대인지 아닌지 알지. 자, 이때는 세 가지 공부한다. 취소권자, 효과, 상대방 어디 갔노? 취소권자, 효과, 상대방. 이 세 가지 공부합니다. 여기서. 자, 취소할 때는 취소권자, 상대방, 효과야. 자, 이제 자, 그럼 봐요. 갑이 강박에서 계약하면 대부분 취소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안 할 수도 있다. 왜? 여기에 포탄이 떨어져서 더 엉망이야. 그럼 뭐 한다? 취소하지 않고 뭐 한다고? 추인합니다. 여기 추인이야. 거기 뭐라고? 법정 추인.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어디 갔노? 추인합니다. 자, 거기 돼야 돼요. 다시. 취소. 없네. 저, 포인트 여기 있네. 취소를, 추인도 할 수 있는 거, 추인. 그래서, 취소할 때 이제 취소권자 4명이어야 돼. 자, 첫 번째 누가 취소권자고? 또, 그 대리인 승계. 이해하세요? 그 4명이다. 첫 번째 누구라고? 제한 능력자, 차고사의 강박 의사 표시한 그 2명의 대리인 승계. 끝. 효과가 보자. 밑에. 취소는 선이면 뭐? 현존. 악이면 전부. 근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뭐? 현존. 가로 3번 제한 능력자 취소는 선악불문하고 현존되어 있잖아. 못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입니다. 추인. 자, 취소는 그 말이 없는데 추인 요건 별표. 추인은 그 요건이 돼야 돼. 읽어봐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럼 그 취소 원인 소멸한 후 가로 열고 뭐라 됐노?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되고 작사강은 벗어나고 해야 돼. 다시 뭐라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작사강은 벗어난. 그게 돼야 된다. 자, 그 밑에. 자, 근데 법정 대리는 그 하기 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번이 임의추인, 4번이 법정추인이야. 임의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취소 사유를 알고 해야 돼. 근데 법정추인은 의사표시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그 법률 규정 6가지가 뭐라고? 전, 경, 이, 담, 강, 치. 전자가 뭐야? 읽어봐봐요. 이, 이행청구. 담은, 강, 치. 근데 그 6개 중에서 그 밑에 이치는 자, 취소권자 가지고 상대방에서는 안 되죠? 이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5번 취소권은 언제 소멸이다? 추3 법률행위 10년이래. 추3 추인할 수 있는 것도 3년 법 10. 여기다 법 10. 다시 뭐라고?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다시 뭐라고?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그럼 문제에서 봐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 거 취소권자가 제도 담보 제공 받아도 담보 제공 줄 거라. 2번 읽어봐요. 이행할 수령이 뭐야? 그 1번은 담보 제공이고 2번 이행 수령이 뭐야? 그게 전부라 일부 이행이야.
다시 2번은 뭐라 적으라고? 전부나 일부 이행. 3번 읽어봐요. 자, 이행청구 나왔네. 이게 이행청구야. 그 유명한 이치에서. 이행청구는 누가 행사해야 돼? 그 위에 아까 채소권자가 행사해야지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이고 4번도 읽어봐요. 요것도 양도도 여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양도야. 앞에 누가 했노? 취소권자가 했잖아. 그래서 되고 마지막 또 담보네. 인적담보. 그래서 다시 이치만 내야 모르는 신분은 이가 뭐다? 이행청구 치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이치. 그 이치는 누가 행사해야 된다고? 취소권자가. 다시 이치는 누가? 취소권자가. 간단합니다. 이치는 누가 행사한다? 취소권자. 자, 그 다음에 조건기한 봐요. 우측에. 야, 조건기한 몇 개고? 11개쯤 되나? 고마야, 그러면. 다 하지 말라고. 와, 조건기한도 안 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미칩니다. 점수 딸 데가 없어, 지금. 다 안 되니까. 요것만 딱 해야, 그냥. 더 이상 뭐, 하도 좋겠지만. 일단 그러면, 조건 기한은 뭐라고? 조건은 장래야, 둘 다. 둘 다 장래. 확실하면 뭐? 기한. 불확실한 사실의 의사는 뭐? 조건, 요거 뜻이잖아. 요건 알아야 되겠지? 조건이 뭐라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의존. 그게 뭐야? 합격하면. 합격하면 장래 불확실하잖아. 이 조건 기한을 왜 달아? 그냥 왜 장래 미래를.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현재도 안 되고 과거도 안 되고 미래만 할 수 있는 거야. 장래. 왜? 우리가 미래로 살아가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현재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또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뭐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뭐라고?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기한이야. 그럼 뭐요? 시험이 언제고? 10월 28일이 되면 이거는 뭐야? 장래. 확실하나? 하잖아. 이게 뭐? 기한. 그럼 갑이 죽으면 장래. 확실하나? 죽는다거나 확실이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기한이다. 기한. 불확정 기한입니다. 조건 아니야. 요거 알면 돼. 그럼 이제 조건에는 두 개. 정지조건, 해제조건 찾았어요. 1번.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많은 거라고? 발생, 정발로 해라. 정발. 정지조건은 효력이 많다고? 발생. 그 얘가 뭐야? 합격하면 아까 조건이제 아파트 줄게. 발생하잖아. 그게 무슨 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소멸. 그럼 그게 뭐야? 보기가. 내가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게.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하니까 생활비 대준다 했어. 대주더나. 합격하면 안 준다지 이제. 네 부름을 안 하더라. 그게 해제 조건이야. 특히 부모가 애가 이제 성년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학원비하고 대줄게. 합격하면 내가 이제 벌어 먹어라. 합격하면 안 줘, 이제. 자기가 알바하면서 이제 업해야 돼. 그게 해제 조건이라도. 조건에 걸려서 온 사람도 많이 있다. 큰일이다. 그럼 아버지를 쏘게 되는데 어쩌면 좋겠노? 실력을 해서 합격하면 끝난다고 막. 부모나 타고 있다. 큰일 났어. 자, 봐요. 조건. 합격하면 아파트 주면 언제 줘? 합격한 때 줘. 합격한 때를 성취시라 불러. 조건은 성취입니다. 기한은 도래고. 조건은 뭐라고? 기한은 도래. 그럼 조건이든 기한이든 봐요. 내가 10월 28일이 되면 내한테 선물해 줄게. 소급 둘 다 안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 말은 성립시가 아니고 뭐라고? 성취시. 기한은 도래시. 여기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시 뭐라고? 뭐가 소급하지 않는다? 성립시가 아니고
성취시, 도래시. 그런데 7파 어느 거는 소급할 수 있어? 조건은 소급할 수 있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자 이랬어. 근데 이걸 땡겨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면 날짜가 달라져, 여러분. 이건 완전 별개의 법률행위야. 뭐 이러면 원서 였는다 뭐 였는다 생각해봐. 요 날을 요날 소급해버리면 접수시킬 놈 없어. 이건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해도 안 돼. 소급 의사 표시해도 소급해서도 안 돼. 절대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은 이런 거야. 내가 학교 가면 내 아파트 준다 했는데 학교 갈 것 같으니까 지금 가라. 대신에 지금부터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알아서 해라, 주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원리는 언제 줘야 돼? 학교 가면 주지만 소금 안 하지만 당사자끼리 말할 수 있어? 소급할 수 있대도. 근데 기한은 절대적으로 안 돼. 많이 하지 말고 요거만 해라, 요거만. 그래도 안 풀리면 나 책임 안 진다. 그 다음 봐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를, 자, 상처담보. 지금 이 말은 조건 기한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뭐라고? 상처담보. 상속, 처분, 담보,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담보. 그리고 자, 이런 불확정 기한은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이 도래했다. 기한 도래했다 이 말이 뭐야?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하지 않는다. 이 두 개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되는 사람, 야, 저 누구? 용현아, 이거 무슨 말이고? 내가 이름을 잘못 부렸나? 알아지, 이거 봐요. 학교 가면 아까 아파트 준다 했잖아. 아파트 준다. 이게 조건 맞아요? 요거 학교 갈지 안 할지 불확실이니까 조건. 아파트 주니까 이 정지 조건이야, 그 말은. 이게 조건이다. 그러면 합격해야 아파트를 주지. 합격을 안 하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한다, 안 한다? 이거야, 이거. 그게 조건이야. 그래서 이제 잘 들어봐요. 남편이 내보고 너 학교 가면 아파트, 사무실, 차 바꿔주고 한단다.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한단다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 이 주위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많이 준다며 학교 가면 안 하면 하나도 안 준다. 왜 많이 줘? 합격 못 할 거라 믿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남편이 학교 가면 뭐 준대요? 예? 저 세대. 남편이 학교 가면 뭐 준대? 응? 아무 말도 안 해줘? 그게 진짜 남편이다. 맞잖아. 당연히 내가 학교 가면 일하지 뭐죠, 남편이. 그래서 조건은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별에게 조건을 크게 걸었어. 이 선물이 많아. 그럼 어른 합격하면 좋은데 안 하면 하나도 안 줍니다. 그게 조건이라도. 그런데 기한 아니야, 봐요. 기한은 발생이 불가능해도 도래한 거야. 기한은 확실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다시 말하고 기한은, 불확정 기한은 발생했다는 물론이고 발생이 뭐해도 불가능해도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한다고 하고 해야 된다. 한글이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노, 지금? 대한민국이가 우리가 지금, 북한이가 지금, 어디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자, 봐요. 자, 임차인이야, 요놈이. 기간 전에 나가, 임차인이. 기간 전에. 기간이 요때 만료인데 미리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인은 보증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지? 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장래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확실이니까 기한 되겠어요? 기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미리 나가니까 보증금은 지금 못 주고 일단 나가라. 막 월세는 안 받겠다. 주인 좋은 사람이 지금 나가라. 월세는 안 받는데 대신에 보증금은 세가 나가면 줄게. 뭐라고? 대신에 월세 안 나고 당신 나가라. 이 주인 좋은 주인이야. 나쁜 주인 아니고 법대로하는 주인은 뭐야? 나가든 말든 또박또박 까면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 법 규정이야. 그래도 그 주인한테 야속도 말하면 안 돼. 법적으로 볼 때는 도리적 인간적으로는 좀 심하네 이러면 되는데 법적으로 욕하는 거하고 도덕적 욕은 다르다. 꼭 명심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봐요. 그래서 보증금 주는 게 확실입니까? 기한 언제 줘요? 모르지. 세가 한 달 있다 나올지 두 달 있다 나올지 이해가 돼요? 그럼 세가 나갔다가 뭐야? 거기 발생이잖아. 줘야 돼. 기한이 도래했잖아. 기한 도래가 채무 이행해야 돼.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 그 집이 불탔다. 불가능. 그래도 보증금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 받았던 돈. 줘야 되잖아. 그게 불확정 기한이라도. 이 임대 보증금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도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이해 안 된다. 이강수리가 이해 안 된다. 적어라. 저거 어려워요. 조건은 쉬워. 합격하면 준다 했으니까 안 하면 나가리. 그게 조건이야. 조건은 크게 문제. 기한을 저렇게 판례가 보는 거야. 불확정 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해도 당신은 해야 됩니다. 이 말이야. 다시 뭐라고?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도래해서 채무를 이행하시오. 이 말이야. 그걸 액면 그대로 가져가야지. 이거는 임차인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또 다른 판례는 이런 거야. 스폰서 계약이야.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자, 이제 3명이 동업을 한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병팔이 이 새끼가 이제 동업을 깨고 나간대. 그러면 여러분, 이 지분은 다른 동의받고 해야 돼. 이 조합이면 동업입부에서 어디하노, 이거? 조합. 합유지, 합유 지분은 동의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라 했는 거야? 알았다. 나가라. 그럼 내 투자 1억 줄게. 1억이라고 가정하고. 대신에 스폰서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네가 스폰서나 또는 내가 파는 양수인이 나타나면 그때 가져갈게. 그때 줄게. 이런 거야. 자기 투자 금액을 주는 거는 확실하잖아. 기한. 언제 줘? 불합정이잖아. 그래서 사실 스폰서 나타나서 아니면 양수인이 나타나서 그래도 줘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안 돼. 그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나타나는 놈이 없어. 그래도 자기가 죽으려 한 건 뭐야? 1억은 자기 주잡이 주고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입니다, 이게. 불확정 기한. 자, 요거는 쉬워요. 단독행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어려워, 요거. 요것도 8번도 요건 또 암기해야 돼. 자, 뭐라고요? 기성조건 정지면 기성이 좋으니까 플러스, 정지도 플러스는 플러스 유효. 그 기성이 해제면 무효. 불능이 마이너스 정지가 플러스 무효.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유효. 요걸 어떻게 공부한다고? 좋으면 플러스, 나쁘면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무효, 플러스 나오면 유효. 요까지 안녕하세요. 다시 기성이 정지면 기성이 플러스야. 정지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야. 그렇게 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 매년 나온다 이것도.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누가 입증? 주장. 자, 거기 정지 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도 이 판례 이해 안 됩니다. 갑이 을에게 너 합격하면 내가 아까 사무실 줄게. 사무실 내준다. 아니면 아파트 준다. 준다 할다. 자동차 준다. 그러면
조건 성취 사실은 효과 주장자 의리해야 돼. 나 합격했다. 의리 합격증을 보여줘야 돼. 여기서.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효과를 주장한. 누가 효과 주장하겠노? 갑이 어려게 합격하면 죽게 하면 누가 합격 주장하? 의리할 거 아니야. 의리 합격증 보여주면 된다. 여기 1번이야. 조건 성취.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는 자. 그런데 조건부에 해당하는 사실은 갑이 해야 돼. 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는 갑이야. 이게 뭔가 하면 봐요. 의리란 상대방이 합격증은 보여주지 않고 달라고 한다. 뭐 아까 뭐 금을 준다 했다. 또는 뭐 금 달라, 금을 달라. 고 하면 갑에게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노? 내가 그냥 준다 했나? 내가 합격하면 준다 했나? 합격하면 준다 했지? 라고. 그거는 조건보다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저기서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그래서 항상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조건 성취는 누가? 효과 주장하는 자. 의리 손수건 날리듯이 합격증 날리면 돼. 흔들면 되고. 합격증은 안 흔들고 돈만 달라 했을 때 갑이 뭐라 하겠노? 죽게 하겠나? 조건부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고 하겠나? 못 준다고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조건부 법률행위다. 합격증 가져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갑이. 그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에 기한 이익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 그럼 정지 조건은 채권자 의사표시가 없어도 사라지는 거고 상실되는 거고, 행사권적은 채권자가 의사표시 있어야 사라진다. 그래서 일단 뭘로 추정한다고? 형성권적. 누구 보? 채무자 보. 자, 기한 이익 상실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봐요. 자, 요런 거죠. 자, 이자를 1회 안 주면 적시 갚아라. 다시 뭐라고? 이자를 1회 안 주면 적시 갚아라. 다시 뭐라고? 이자를 1회 안 주면 적시 갚아라. 여기 뭐라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야. 그때 이자를 1회 안 냈어. 그래도 채권자가 당신은 안 냈으니까 적시 상실됩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가 밑에 거야. 행성. 정지 조건은 채권자 의사 표시가 없어도 상실한다. 어느 게 채무자를 보호하노? 밑에 거지? 여러분이 은행에 이자 안 내도 은행이 채권자가 통지서가 날라와야 상실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행성권적. 자, 이렇게 해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요 있는 거는 꼭 좀 암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답 찾을 수 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가겠습니다.